야, 걔가 축의금 5만 원 냈대.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단톡방에 도는 한 문장.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서울 양천구.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던 오선이. 그녀는 몰랐다. 가장 오래된 친구 미자가 봉투를 건넬 때 손이 그렇게 떨리고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축의금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내가 진짜 못 본 건 그 아이의 자존심, 그 아이의 외로움, 그리고 미안함이었어. 한 통의 편지, 그리고 조용한 단톡방 이름의 변화. 관계의 끝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를 묻는 가슴 저린 고백입니다. 지금 이 영상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익숙한 일상과 축제의 전조, 서울 양천구. 오선이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바쁜 시장통처럼 정신없이 오가는 전화와 메시지들. 딸아이 시집가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어쩐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바빠집니다. 예전에 재래시장 장날처럼 분주히 오가는 연락들. 손 놓을 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때론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마치 옛날 시장통에서 상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던 그 활기찬 풍경처럼 선희의 휴대폰도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준비할 것은 늘어만 가고 손은 2개뿐인데 마음은 10개로 쪼개진 듯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하나를 끝내면 셋이 더 생기는 듯한 느낌. 장독대 앞에서 매주 뒤집듯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두 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마음은 이리저리 갈라져 식빵으로 흩어진 듯합니다. 마치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하던 그 분주함이 떠오릅니다. 정성스레 송편 빚던 그때처럼 딸아이 결혼식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그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긴 시간입니다. 딸아이 웨딩드레스 맞춤 시간에 맞춰 가야 하고 예식장 음식 메뉴도 확인해야 하고 양가 어른들 좌석 배치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웨딩샵에 가는 날입니다. 아이가 하얀 드레스 입은 모습을 상상하니 문득 어릴 적 분홍 원피스 입고 방방 뛰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의 새 며느리가 된다니 눈시울이 절로 붉어집니다. 예식장 음식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하객분들이 맛있게 드셔야 할 텐데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시부모님 입맛에도 맞을지 걱정됩니다. 양가 어른들 좌석도 마치 정월대보름 달맞이 자리 배치하듯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분께서 몸이 불편하신지, 누구와 누구가 앉으면 좋을지 마음으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 와중에 동창 모임 단톡방에 청첩장을 올립니다. 숨가쁜 준비 중에도 오랜 벗들에게 소식 전하는 일만큼은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책상 나란히 두고 도시락 나눠 먹던 그 친구들에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창들에게 딸아이 소식을 전합니다. 손글씨로 편지 쓰듯 정성껏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치 가을 운동회 날 엄마들끼리 음식 나눠 먹던 그때처럼 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열어보듯 추억이 담긴 그 공간에 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일은 선희에게 또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조심스레 펼쳐보는 기분.
세월의 먼지를 살며시 부드럽게 털어내듯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교복 입고 찍은 단체 사진처럼 소중한 그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딸아이 청첩장을 올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스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마당 끝 노을 지는 풍경처럼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어머니의 자랑스러움이 고요히 번져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첫눈 오던 날 아이에게 편지 쓰던 그 설렘처럼,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처럼 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 딸 시집 가니까 와서 꼭 밥 먹고 가. 그 한마디에 담긴 엄마의 자부심과 뿌듯함이 봄날 따스한 햇살처럼 단톡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소박한 한 문장 속에 딸을 키우며 흘린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우러나오는 깊은 맛처럼 세월이 빚어낸 모성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손주들 재롱 보며 웃던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처럼 행복과 자랑스러움이 깊게 새겨진 메시지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노란 은행잎이 가을 바람에 춤추듯 단톡방의 따스한 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입구에는 화사한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운 시장 소리처럼 가득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맞이한 딸아이 결혼식 날, 예식장 앞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화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잎들이 사뿐사뿐 춤을 추고 그 모습이 마치 어릴 적 마을 입구 꽃길을 걷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객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는 옛날 장날, 시끌벅적하던 재래시장의 활기를 닮았습니다. 반가움에 부딪히는 인사말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의 따뜻한 포옹, 그 소란스러움 속에 녹아있는 정이 마음을 따스하게 듭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속속 도착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인생의 구비구비를 함께 걸어온 벗들이 소중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손때 묻은 편지처럼 오래되고 깊은 정을 간직한 친구들, 모두가 딸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숙제를 함께 베끼던 그때의 모습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해온 세월이 오늘의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노란 저고리, 분홍 치마, 하늘색 두루마기, 마치 봄날 화사하게 핀 꽃밭 같은 모습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색색의 한복들이 마치 봄날 만개한 꽃밭처럼 예식장을 수놓습니다. 노란빛 저고리는 마치 개나리꽃이 피어난 듯하고 분홍빛 치마는 진달래가 환하게 웃는 듯합니다. 하늘색 두루마기는 맑은 봄하늘을 닮았습니다. 옛 궁중 의상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색감들이 마치 어머니 장롱 속에 고이 접혀있던 명주 비단을 꺼내 입은 듯한 친구들의 모습이 동네 꽃이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가꾼 화단처럼 하나둘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아이고, 세월이 참. 하면서도 예전 교복 입던 시절 그대로의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순간 주름진 눈가에 잠시 놀라움이 스치고 입가에서는 아이고 세월이 참 하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교복 입고 운동장을 뛰놀던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까르르 웃던 18배 소녀들이 세월의 무게를 안고도 여전히 그때처럼 밝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오듯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세월을 뛰어넘어 옛 추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문득 바람 한 줄기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미자입니다. 축하객들의 발걸음이 한창일 때 예식장 문 앞에 한 사람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가을날 마지막 낙엽이 소리 없이 내려앉듯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서는 최미자.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선희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걸음걸이, 그 눈빛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흑백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은 수그러든 어깨, 다른 이들보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그녀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축의금 봉투를 조심스레 건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한복이나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소박한 정장 차림의 미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치고 손에는 작은 축의금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마치 저녁 무렵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처럼 따뜻하면서도 담백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봉투를 내미는 순간 미자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마치 가볍지만 무거운 마음을 함께 건네는 듯한 모습으로요. 그 작은 봉투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 고이 간직된 보자기처럼. 그 속에 쌓인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들일지도 모릅니다. 두터운 봉투가 아니어도 그 안에는 무거운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굴곡, 말하지 못한 사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오랜 정.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작은 봉투에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듯합니다. 뒤풀이 자리, 소주잔이 오가고 추억이 술잔에 담겨 돌아갑니다. 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 소주병 마개가 열리고 작은 잔들이 달그락거리며 오갑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돌수록 마음의 문도 열리고 오래된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옵니다. 교복 끝자락 잡고 봄날의 벚꽃길을 걷던 날, 시험 전날 밤새 공부하며 나눠 먹던 컵라면, 첫사랑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던 수학여행. 그 모든 추억이 소주잔에 담겨 친구들 사이를 맴돕니다. 마치 할머니의 오래된 다듬이질 소리처럼 추억의 파도가 잔잔히 방 안을 채웁니다.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게 스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누군가의 말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옵니다. 마치 참새가 창가에 앉아 지저귀듯 작지만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미자, 축의금 5만 원 냈대. 그 한마디가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선희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말을 들은 선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문득 술잔을 들던 손이 멈춥니다. 눈빛이 살짝 일렁이고 마치 고요한 물웅덩이에 바람이 스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딸의 결혼식,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들과의 재회, 그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그 한마디에 마음 한편이 쓸쓸해집니다. 가을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던 그 날처럼 선희의 눈빛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하지만 가슴 한켠에 뭔가 찬바람이 스치는 듯합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가슴 속에는 작은 서리가 내립니다. 마치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있다가 문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찬바람 한 줄기처럼 그 차가움이 마음을 스칩니다. 손님들을 향해 밝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곁에서 떡방아 찢던 그 정겨움처럼 소중했던 우정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냐?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동안 나는 미자의 집들이에도 아들 돌잔치에도 정성껏 축하했는데 옛날 손으로 꼬매던 보자기처럼 정성껏 챙겨주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많은 세월, 함께 나눴던 기쁨과 슬픔. 그런데 딸의 결혼식에 5,000원짜리 한 장?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을 내듯 선희의 마음속에 불협화음이 울립니다. 평생 장만해온 좋은 그릇에 작은 금이 가는 듯한 느낌. 그것이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닌데 마음이 아립니다. 마치 옛날 손때 묻은 도자기에 금이 간 것처럼 오랜 우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우정. 마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그 관계에 어느새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겨납니다. 장독대에 오래 보관한 된장처럼 깊어지길 바랐던 우정이 문득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취약해 보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정과 신뢰가 지금 이 순간 작은 돈 액수 하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던 그 순수한 기쁨이 어른이 되어 계산적인 무언가로 변질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선희는 웃음 뒤에 서운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저 웃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딸의 결혼식 날 그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어쩌면 미자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그저 잔을 들어 다른 친구와 건배를 합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에는 마치 겨울 창문에 핀 서리 같은 서운함이 조용히 맺혀 있습니다. 손주들 재롱에 웃음 짓는 할머니의 눈가의 살포시 맺히는 그 그리움처럼 선희의 마음 한켠에도 말 못할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딸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이 마치 수채화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당 끝에 심어놓은 감나무 잎새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희의 시선은 손안의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둑해지는 바깥과는 대조적으로 휴대폰 화면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마을의 하나뿐이던 텔레비전처럼 그 작은 화면이 방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그날 축의금 진짜 실망이라는 말이 마치 뜨거운 기름처럼 번져나갑니다. 동창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군가 꺼낸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미자 축의금 진짜 실망이었어. 마치 뜨겁게 다궈진 프라이팬에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 말은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장터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그 한마디가 대화방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선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불안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어떤 이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거들고, 또 다른 이는 오랜 친구인데 그건 좀 하며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가 하나둘 올라옵니다. 요즘 장 볼 때 장바구니 하나 채우는데도 몇만 원인데 라는 말에 다른 이는 그래도 우리 30 몇 년 만났는데 그건 좀 아니지 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어제 장에서 묵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처럼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재산을 훔쳐간 도둑을 비난하는 것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예전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다 떨던 그 모습처럼
친구들은 서로의 말에 맞장구 치며 이야기의 불길을 더욱 키워갑니다. 선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미자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알림이 뜹니다. 그 순간 화면에 차가운 글자가 떠오릅니다. 최미자님이 나갔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마치 한겨울 차디찬 얼음물을 끼얹는 것처럼 선희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모든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대화방은 순간 정적에 빠집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 모두가 움직임을 멈춘 듯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선희의 마음에 가라앉습니다. 마치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발자국 소리처럼 쓸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알림은 그저 기계적인 글자들일 뿐인데 왠지 옛날 시골집 마루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처럼 외롭게 느껴집니다. 문득 어릴 적 친구와 다툰 후 혼자 집에 돌아오던 그 쓸쓸함이 떠오릅니다. 마치 가을비가 창가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가슴을 적시는 그런 메시지.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선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가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희. 떨리는 손으로 미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치 옛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지 못했던 그 마음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쩌면 미자에게도 다 사연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선희의 가슴은 마치 절구에 찢는 쌀처럼 쿵쾅거립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뚜, 뚜, 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만 들립니다. 마치 먼 산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그 울림은 선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대화를 보았겠지요. 마치 오래된 편지를 읽듯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나눈 모든 말들을 아마 다 보았을 겁니다. 그 아픔을 생각하니 선희의 가슴도 저려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져버린 창밖처럼 미자의 마음도 이미 어둠에 잠겨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마치 옛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둘 사이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마치 옛날 어머니가 즐겨 듣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노래가 멈추고 하얀 잡음만 흘러나오던 그 순간처럼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합니다. 그동안 함께 나눴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끊어진 실처럼 흩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던 예시하기가 중간에 끊겨버린 것처럼 미자와의 우정도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집 작은 룸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둘이 마주칩니다. 마침내 만난 두 사람. 동네 어귀에 있는 오래된 식당. 늘 함께 찾던 그 장소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지금은 마치 겨울 새벽처럼 고요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만 놓여 있고 그 따뜻한 김마저도 이 차가운 공기를 녹이지 못합니다. 마치 옛날 시골집 방 안에 켜둔 호롱불처럼
테이블 위 작은 조명만이 그들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시간이 얼어붙은 듯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그 공간에서 시간은 마치 겨울 연못의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듯합니다. 서로가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마치 할머니의 낡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간간한 차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선희는 조용히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결국 선희가 먼저 입을 뗍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장독을 열어보듯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나 너한테 기대했던 게 너무 컸나 봐. 그 한마디에는 서운함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는 듯한 그런 담백하면서도 깊은 목소리. 그 안에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녹이고 싶은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 목소리엔 서운함보다는 애틋함이 더 묻어 있습니다. 선희의 말에는 비난이나 원망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치 비 온 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 목소리에는 맑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나눈 추억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던 그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선희의 목소리에 실려 미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선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자가 입을 엽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겨울 새벽의 창문처럼 서리가 내린 듯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깊게 쌓인 무언가가 번뜩입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 가라앉은 진실처럼 깊고 고요한 아픔이. 넌 늘 그래. 네가 베풀었고 우리는 받기만 했다는 식. 근데 너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솟구칩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내뱉는 듯한 그런 단호하면서도 절실한 목소리.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말 못한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랜 상처는 마치 오래된 장독대 밑에 자리 잡은 그늘처럼 짙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합니다. 울음기 없이, 떨림 없이, 마치 여러 번 되뇌어 연습한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상처는 오랫동안 장독대 아래 자리 잡은 그늘처럼 짙고 깊습니다.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그늘처럼 미자의 마음속 상처도 오랜 세월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단호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 같은 서글픔이 새우며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지 못한 채 창밖의 가로등만 그들의 침묵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고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낸 후에 쓰라림처럼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의 김이 점점 사그라들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히 그 침묵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가로등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깜빡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꺼져버린 정처럼 다시는 타오르지 않을까요? 그 답을 아는 건 오직 두 사람의 마음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초여름의 매미 소리처럼 시끄러웠던 감정들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선희는 동창 수미에게서 엽서 한 장을 건네받습니다.
한바탕 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듯 마음속 울컥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마치 매미 소리가 한창 요란하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 시끄러웠던 가슴을 쥐어짜던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질 무렵입니다. 평온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선희는 동창 수미로부터 한 장의 엽서를 받습니다. 오래전 소식통이었던 수미. 그 아이가 건네는 엽서를 바라보는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손때 묻은 엽서, 꼭 학창시절 주고받던 편지처럼 정갈하게 적힌 글씨,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는 오래된 엽서, 마치 어릴 적 교실 뒤편에서 몰래 주고받던 그 접힌 쪽지처럼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수미의 반듯한 글씨체는 여전히 학생 때와 같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단정한 글씨는 선희를 다시 교복 입던 시절로 데려갑니다. 꼭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선희는 그 엽서를 손에 쥐고 한동안 바라봅니다. 미자가 네 딸 결혼식 날 아픈 엄마 병원비 때문에 카드값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 몰랐지?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선희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힙니다. 미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치 오래 가뭄이 든 땅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 그 한 줄의 문장이 선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십니다. 한 번도 모르고 있었던 친구의 사정, 미자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아픔, 그제야 무거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한 줄에 선희의 마음에 돌멩이가 떨어집니다. 그 문장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선희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미자의 마음을 몰랐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 속에 담겨있던 물이 쏟아지듯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미자가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살아온 것을 선희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꼭 가겠다고 하더라. 너무 부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그랬대. 수미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선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미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의 딸 결혼식에 꼭 가고 싶었다는 그 마음. 부러워서라는 그 말에 담긴 진실한 애정. 미안해서라는 그 말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선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자신이 미자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된장찌개의 깊은 맛처럼 선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수미의 그 짧은 메시지는 마치 오랜 시간 장독대에서 익어온 된장의 깊은 맛처럼 선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진실, 말로 표현되지 않던 마음, 그것이 이제야 제대로 전해집니다. 봄날 햇살이 차가운 땅속까지 스며들 듯 미자의 진심이 이제야 선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 선희는 엽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전화기를 들어 미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합니다. 내가 나쁜 친구였던 걸까? 스레니아 선희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과거의 대화들을 떠올립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 생각의 바다에 잠겨봅니다. 그저 텅 빈 벽만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깁니다. 마치 오래된 다이어리를 넘기듯 미자와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의 맛도 기억나지 않는데 왜 올해 전 친구와 나눈 대화는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흔적들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저녁 노을이 창틀에 걸리고 방 안은 붉게 물듭니다. 서쪽 하늘에서 저물어가는 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불그스름한 노을빛이 벽과 바닥에 길게 드리우고 마치 옛날 시골집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그 평온한 시간처럼 고요합니다. 고요한 방 안에 선희의 복잡한 마음만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마치 할머니의 빨간 고춧가루 옷에 물들어가는 것처럼 방 안 모든 것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처럼 지난 시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꺼내본 기억의 사진첩. 그 속에서 미자와 나눴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을 다시 돌려보듯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웃음 띤 얼굴로 건넸던 그 말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던 그 농담들, 그리고 그 뒤에 미자가 지었던 미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보이는 듯합니다. 야, 너는 결혼 안 하냐? 아이고, 또 혼자야? 다음에 밥은 네가 사. 그땐 웃으며 건넸던 그 말들이 누군가에겐 아픈 가시였다는 걸. 그때는 그저 친구끼리 주고받는 가벼운 농담으로 여겼던 말들. 그 말들이 어쩌면 미자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가시로 박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장난스레 툭 던진 그 질문들이 미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던진 작은 돌멩이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큰 바위처럼 무겁게 내리앉았을 수 있다는 것을 선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래된 옛 교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잊혀진 쪽지처럼 선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래전 학창시절 교복 주머니 속에 구겨진 채 잊혀졌던 쪽지를 문득 발견한 것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 진실은 마치 오래된 가을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을 하늘만큼 깊고 넓습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미자의 아픔, 그 발견이 선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햇살이 비치는 마당 끝에 홀로 앉아있던 미자의 모습이 이제야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학창시절 소풍날, 모두가 시끌벅적 어울려 놀 때 마당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던 미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저 미자는 조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고요함 속에는 많은 말을 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 마당 끝자락에서 미자는 어쩌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희는 그저 멀리서 미자야 부르기만 했을 뿐 정작 그 곁에 가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처럼 선희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그 모든 깨달음에 선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마치 가을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눈물이 그리고 금세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이해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을 선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늦은 손 편지, 선희는 미자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래간만에 작은 편지지를 꺼내봅니다. 조금은 낡고 구겨진 그 종이에 선희는 자신의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 편지를 주고받나 싶지만 진심을 전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을 송을 씨로 한자 한자 정성껏 담아봅니다. 요즘은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지만 가장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건 역시 송을 씨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자판에 익숙해진 손가락으로 펜을 쥐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오래된 재봉틀을 다시 돌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글씨도 삐뚤빼뚤 나오고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갈수록 마치 할머니가 정성껏 김치를 담그듯 그 진심이 종이 위에 스며듭니다. 타자 치는 것보다 100배는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 더 깊은 생각과 정성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갑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치 첫 고백 편지를 쓰던 그 시절처럼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선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갑니다. 편지지 위에 펜이 닿을 때마다 스르륵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처럼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편지는 완성되어 갑니다. 내가 진짜 보지 못한 건 너의 자존심, 너의 외로움, 너의 노력이었다. 이제야 깨달은 그 진실을 선희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미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는지, 그 모든 부끄러운 고백을 담아냅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내듯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미자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선희는 미자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 때 조용히 뒤에서 음료수를 나눠주던 미자. 누군가 아플 때 말없이 약을 사다 주던 미자. 그저 존재감 없이 살아온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왔는지 선희는 이제야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축의금은 그냥 핑계였지. 사실 난 네가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거였어. 가장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의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의 장난감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놀고 싶었던 것처럼 선희 역시 미자에게 원했던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따뜻한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마침내 손편지에 모두 담아냅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듯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사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미자는 이 편지를 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희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묵은 김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우정의 진심을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한 것 같은 오래된 김치지만 막상 맛보면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것처럼 오래된 우정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고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더라도 그 시간만큼 더 깊어지는 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는 그 진심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정성껏 적어뒀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미자야. 관계의 끝 혹은 새로운 시작,
편지를 받은 미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체통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자로부터의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밤의 정적처럼 그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지 마치 한겨울에 내린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침묵이 길게 이어집니다.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땅에 쌓여가는 모습이 마치 미자의 침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오직 미자뿐입니다. 마치 첫눈을 기다리던 아이처럼 선희는 미자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단톡방 이름을 바꿉니다. 선인의 동창방, 다시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로 합니다. 먼저 동창 단톡방의 이름을 바꿉니다. 선인의 동창방에서 다시 친구로. 그 작은 변화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살며시 피어나는 매화 한 송이처럼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는 큰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톡방 이름 하나 바꾸는 것. 그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의의 큰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 방이 아닌 우리의 공간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 서로를 위한 자리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낡은 대문을 새롭게 페인트칠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시작에도 큰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남깁니다. 단톡방 이름을 바꾼 후 선희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많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은 한 문장. 마치 어릴 적 들었던 엄마의 잠자리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소박한 그 말. 진짜 친구라면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어요. 그 말은 마치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처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기다림의 약속과 믿음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이 피리라 믿는 것처럼 진정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미자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선희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다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 어쩌면 미자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미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 오랜 세월 쌓인 오해, 그것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오랜 세월 맺힌 마음의 매듭도 그러할 테니까요. 그 가능성을 선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선희가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미자가 돌아오느냐보다 선희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기다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는 것보다 그 가꿈의 과정 자체가 값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희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갑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우정이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우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된장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깊은 우정도 그런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희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마음속 무게일 겁니다. 선희와 미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깨 위에 얹힌 부담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돌이켜보면 우정이란 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요. 웃으며 건넨 농담 한마디, 무심코 흘린 기대감이 누군가에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선희가 깨달은 것처럼 친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발견하는 데는 때론 아픈 충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친구의 마음, 뒤늦게 깨달은 상대방의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자처럼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삼켰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우리 일상에 숨겨진 관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친구와의 갈등, 오해, 그리고 화해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